안녕하십니까. 가결코리아의 권영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 육류 시장 전망 중 수입 우육에 대해 주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공급과 수요, 국가별 우육 수입량, 국내 경제 지표 및 키워드를 훑어보고 국내 소비 영역인 리테일, 푸드서비스, 이커머스 그리고 배달업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외 공급의 동향은 미중 무역의 협상 및 갈등에서 큰 줄기가 형성되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해외 공급 동향은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호주의 우유 생산량을 주로 보는 이유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소고기의 90% 이상이 이 두 나라에서 오고 있고 또한 국내 우육 시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미 농무성에서 전망한 미국 우육의 생산 전망인데요. 올해 최고 생산량을 기록하고 3년 정도의 안정기를 거친 다음 다시 증가세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그 안정기여도 총 1,200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든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미국산 우육의 공급 측면에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중 무역의 갈등 그리고 홍콩의 이슈입니다. 올 1월 미국과 중국은 무역 합의를 이루었지만 5월 갈등이 재시작되었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그 연속은 사업 안정에 또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홍콩 수출량이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불안정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해결은 아직 불분명한데요. 지난 10년간의 그 미국산 우육의 수출과 향후 벌어질 수출량의 수출하는 그 패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는 대체적으로 수출량이 증가세에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우육 생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력난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이민 정책을 까다롭게 강화시켰고 그 이후에 이 인력난은 심각하게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인해 그 인력난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우육 수출 공장의 평균 인력은 보통 2,000명 내외인데요. 하루에 100여 명씩 부족하고 있고 이는 우육뿐만 아니고 돈육, 개육 공장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영향은 부산물 그리고 특수부위의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소포장, 소분류 작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분할 부위 그리고 대품 위주의 생산 및 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호주산 우육 생산 전망 그래프입니다. 올 초에 전망한 것이라서 약간은 낙관적이긴 합니다만 올해 10% 이상 급격한 감소 후에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최근 자료는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요즘 호주산 우육이 시장에서 부족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호주산 우육의 변화 및 전망에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주요한 요인은 불안정한 날씨, 꾸준한 국제 수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의 반사 이익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호주는 오랜 가뭄으로 인해 축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까지 도축량을 늘렸고 현재 사육 두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년보다는 다소 많은, 예측보다는 좀 많은 비가 왔고, 그리고 올 8월부터 10월까지 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장주들은 출하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 투수는 점점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량은 작년 대비 15에서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약간 낙관적인 숫자인데, 실제 시장에서 느끼거나 실제 그 실무진들의 이야기는 더 20% 이상 더 심각한 것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 등의 그 수출 국가들이 호주산 우육에 대해 꾸준한 수요를 보여주면서 호주산 우육의 시세를 꾸준히 유지시켜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중 무역 갈등의 반사 이익은 이 호주가 가져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중국은 작년 한 해 호주산 우육을 꾸준히 수입해 왔습니다. 긴 흐름에서 보면 중국은 전체적인 수입량을 늘리고 있는데, 특히 호주산 우육의 그 수입을 늘려왔습니다. 최근 호주 몇몇 공장이 수출 중단되면서 영향이 조금 있긴 하지만 큰 수출량 또는 중국에서의 수입량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냉장육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냉장, 냉동 모두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국제 수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한식당 사진인데요. 베트남 사진입니다. 저희보다도 어쩌면 좀 더 다양한 고기를 소비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산 우육의 수출 그래프인데요. 지난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우육에 대한 수요를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있었다는 말인데요. 주요 수출국으로는 일본, 한국, 멕시코, 캐나다, 홍콩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 대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홍콩의 물량이 감소했다는 건데요. 이것은 미중 무역과 연관도 있고, 그동안 해왔던 불법적인 사업들을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다소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큰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좀 판단이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호주산 우육의 수출량, 즉 호주산 우육의 수요인데요. 호주는 기후, 특히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커다란 가뭄을 겪으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어 수출이 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그 수요가 꾸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산 우육의 수출국은 보시다시피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캐나다, 대만 정도인데요. 유심히 봐야 할 곳은 이곳입니다. 중국은 2019년,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의 물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 올해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수출량을 총 합쳐보면 2019년 기준 그리고 2015년 대비 미국산은 33% 증가하였고 호주산은 4%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기준을 2016년으로 다시 보자면 호주산도 약 20% 증가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의 국가별 우육 수입량입니다. 작년 우리나라는 약 42만 6천 톤의 소고기를 수입하였고, 이것은 10년 전과 비교를 한다면 꽤 많은 증가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약 66%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산은 특히 23만 7천 톤, 그리고 10년 전에 10만 톤 내외, 그래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를 한번 보기 이전에 간단히 국내 경제 지표를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5,100만이 좀 넘고요. 출생률이 1보다 낮은 0.92, 최근에 0.84까지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민소득은 3만 2천 불 정도로 잡히는데요. 3만 불이 기준이 소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의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100 이하 84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실업률은 현재 4.5% 정도, 환율은 1,185원 정도로 다소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7%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우육 시장에서의 키워드는 역시나 코로나이고요. 외식업과 급식의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급감한 소비들이 리테일, 온라인, 그리고 배달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SF인데요. 5월 말 기준으로 총 14개의 농장에서 확정되었고, 야생 멧돼지는 631건, 그리고 살처분 수는 44만 6,522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산 육류 수요 및 가격 상승인데요. 재난지원금 이후로 더욱더 상승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작년 대비 18% 정도, 그리고 돈육은 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발표하셨던 분들처럼 온라인 및 배달앱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HMR 또 밀키트의 성장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또 미국과 호주는 몇 가지 이슈로 사업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은 역시 인력난, 그리고 미중 무역의 불확실성, 그리고 호주는 날씨로 인한 사육 두수의 감소, 그리고 중국의 수요 증가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해외여행 중단이 육류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해외여행, 작년도 해외여행자가 2,8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방문객은 1,700만 명이었는데요. 이 차이는 1,100만 정도 되고요. 만약에 1,100만 명이 4일 동안 매일 400g씩의 고기를 먹었다면 이 물량이 약 17,000톤이 넘습니다. 적은 물량이 아닌데요. 해외여행을 못 가는 현실의 국내 소비로서는 과연 플러스가 될 것이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밥 소비가 외식 소비에 비해 육류 위주의 소비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외식을 가게 되면 뭐 육류도 먹고 해산물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생선 요리도 먹고 뭐 이러는데, 집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고기 반찬을 중심으로 한 한식 소비가 더 늘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테일 시장 트렌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리테일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첫 번째 현상은 국내산 우육, 돈육 모두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하는 건 수입산 우육 및 그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집밥 소비의 증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마트, 정육점, 그리고 수산물이나 분식보다는 고기 소비에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발표하신 발표자분들도 설명하셨듯이 대형마트가 온라인, 그리고 온라인 하시던 분들이 더욱더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 정육 및 육가공 상품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리의 간편화 요구는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그 빠른 그리고 한국인의 특성상 더욱 편하고 더욱 더 좋은 상품들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 때문에 HMR 그리고 밀키트의 수요는 증가할 것인데요. 이것 또한 기존에 있는 HMR과 밀키트에서 더욱더 발전하는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대면 트렌드에서 저희가 그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던 자판기 산업이 좀 더 속도를 내면서 쉽게 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드 서비스, 즉 식당 쪽 소비입니다. 이것은 양대창 사진이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푸드 서비스는 부산물 관련 식당의 증가입니다. 주로 양대창 그리고 곱창이고요. 그래서 표에서 보시듯이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저가형 양대창이 35개 정도 저희가 이제 그 한 대표 4업체 정도 봤다면 이 4업체의 연말까지 계획은 약 160개 매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양대창 식당이 늘어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원료육이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공급이 안정적이다라는 장점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비대면 트렌드를 저희가 푸드 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배달 및 포장이 증가하고 스마트 오더, 키오스크라고 하죠. 하는 기계를 도입하는 식당들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이며, 그다음에 반찬을 나눠 먹기보다는 개인별 쟁반들을 사용하는 식당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테일뿐만 아니고 식당 근처 그리고 장소가 어디가 됐든 자판기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업체들 뷔페, 샐러드바, 그리고 피자, 전골류, 샤브샤브 등 관련 식당들은 판매가 저조하거나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위의 판매가 저조할 것인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대표적인 상품들이 현재로서는 부채살, 토시살 등이 판매 저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시장 가격 하락도 역시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그리고 이제 배달 업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이커머스라기도 하는데 공식적 영어는 주로 이커머스를 쓰기 때문에 제가 우선 이커머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소비 영역을 나눌 때 리테일, 푸드 서비스 그리고 급식 이 정도로 나눴다면 이제는 이 영역도 하나의 소비 영역으로 곧 들어가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아마 한 몇 달 지나면 이제 통계가 쌓이기 시작을 할 것 같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리테일 못지않은 사업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의 증가 및 성장 요인은 편리성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 감소 그리고 비대면 그리고 핵가족을 들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신선식품, 특히 농수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검증했고 그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은 신선식품 유통에 혁신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것은 저가육부터 고급육까지 모두 적용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이렇게 불어넣어줬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가정 간편식 및 밀키트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대표 사업자들 저희가 영역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냥 온라인 스토어, 프리미엄 그로서리, 그리고 푸드 딜리버리, 그다음에 이제 배달을 통한 식당 매출, 그리고 B2B 온라인 미샵을 좀 뽑아봤는데요. 매출 그리고 예상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커머스와 배달은 하나의 큰 소비 영역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B2B 또 B2C 이 두 플랫폼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배달 전문 플랫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큰 영역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혁신적인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먹기 편하고 요리하기 편하고 쓰레기 배출량은 더욱 줄어들고 포장 기법은 더욱더 발전하고 까다로운 그 한국인들의 그 니즈에 맞는 상품들이 대거 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사진들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 사진들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따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